저도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변호사로 8년째 글을 쓰다 보니 이제는 다른 양식의 글이 어색하게 느껴집니다. 어려워 보이면서도 이해가 쉬운 법률 문장, 육하 원칙과는 다른 이것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훈이루TV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훈이루TV의 김기훈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신선하게 글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 생활하면서 진짜 글은 정말 징그럽게 많이 쓰고 있지만 제가 의뢰인 분들한테 판결문을 보여주거나 이렇게 법률 문장이 기재된 문서를 보여드리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 그리고 본인이 작성한 글을 법원 등에 제출했을 때 판사나 검사가 제대로 내 글을 이해하지 못한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이렇듯 법률 문장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글만 쓰시는 분들인데 왜 이렇게 어렵게 글을 쓰나요? 뭐 이런 질문도 하셨는데, 법률 문장은 일부러 어렵게 쓴다, 있어 보이는 척 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생소한 단어 자체가 이제 어려운 것들이 있죠. 안 쓰는 단어들. 그런 것들을 빼고 보면 이제 글 자체는 잘 읽히고 특히 이제 이해가 잘 되는 편입니다. 제가 이제 이러한 구조에 익숙해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구조적으로 이해가 훨씬 더 잘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런 법률 문장은 법원이나 뭐 수사기관에서만 쓰이는 것이 아니냐, 즉 너희들끼리의 글쓰기가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실제로 회사 내부 보고문서나 발표, 뭐 공표하는 문서, 정부가 배포하는 문서 또는 기사 칼럼 등의 법률 문장 형식으로 기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법률 문장 자체를 사용하실 수 있으면 여러모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법률 문장이 정말 좋은 글쓰기냐? 저는 그렇다고 확답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긴 합니다. 애당초 이런 좋은 글쓰기라는 개념 자체도 조금 모호하긴 하지만 제가 함부로 뭐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어찌됐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어떤 문서를 제출하고자 한다면 법률 문장으로 기재하시는 것이 당연히 더 좋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사나 공표, 발표 문서에도 법률 문장이 사용되기 때문에 법률 문장을 알아두신다면 충분히 다른 곳에도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법률 문장을 어떻게 쓰시는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시상목행이라고 하는데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주시상목행. 그러니까 줄임말이에요. 자, 주어, 시간, 그러니까 일시 포함해서 상대방, 목적, 행위, 이 순서대로 문장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주시상목행이 모든 법률 문서에 약속이나 다름없는 것 같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기재해라 라는 뭐 별도 규정이 있거나 그런 것은 아니지만 실제로 판결문이나 공소장도 주시상목행을 적용해서 기재가 되어 있고요. 여기서 벗어난 구조의 글 자체가 저도 그렇고 어색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특히 이제 글을 쓴다는 것은 어떠한 주장 또는 어떠한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해가 확실히 잘 됩니다. 예시를 들어보면 제가 실제로 제 의뢰인의 진술서, 의견서를 살펴보다가 이것은 좀 바꾸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기재해 보았습니다. 자, 재판장님, 돈을 빌려주면 당장 갚아야 되는데 아직도 1억을 1년째 못 받고 있습니다. 자, 누가 제 앞에서 이런 말을 한다면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글로 딱 보았을 때 바로 이해가 잘 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시상목행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주시상목행을 적용해서 기재했을 때 이해가 편한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재판장님, 저는 2022년 11월경 A에게 1억 원을 빌려주었는데 아직도 A로부터 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은 같은 내용인데 아래 게 조금 더 이해가 편하지 않나요? 아래의 내용을 보면 사실관계를 바로 알아차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엔. 자, 그래서 주시상목행이 적용됐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재판장님, 저는 주어 2022년 11월경 아까 1년째 못 받고 있었다는 것은 결국 1년 전에 돈을 빌려주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시간을 기재할 수 있고 A에게 상대방 1억을 목적이죠. 빌려주었는데 행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시상목행이죠. 그리고 다음 문장은 두 개의 문장이 합쳐진 것이니까 주어는 생략되고 다시 시상목행이 들어가는 것이죠. 자, 아직도 A로부터 상대방 돈을 목적물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행위. 자, 이렇게 주시상목행이 적용된 글이고 이런 구조로 기재하시면 이해가 잘 됩니다. 자, 예를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비가 먼저 시비 걸고 화가 나서 겨우 한 대 때렸고 한 대 맞았습니다. 자, 이것을 제 앞에서 말씀을 하셨다면 이해가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글로 보면 왠지 헷갈려요. 그래서 누가 맞았다고요? 뭐 이렇게 질문할 가능성도 있고, 그래서 이것을 주시상목행을 적용해서 바꿔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저는 주어
어제경 시간 B가 상대방 먼저 시비를 걸어 홧김에 한 대 때렸고 행위, 그 과정에서 저도 다시 주어가 나와야죠. B로부터 상대방 폭행을 당한 사실이 있습니다. 목적 행위 등이 이렇게 기재가 된 것이죠. 똑같은 내용입니다.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똑같은데 아무래도 아래쪽이 조금 더 이해가 편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도 뭔가 더 이해가 쉽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추가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자, 문장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먼저 나와야 합니다. 우리가 말할 때는 상대방이 앞에 있으니까 주어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문장에서는 무조건 주어가 먼저 나와야 이해가 쉽습니다. 그런데 주어가 나오지 않으면 법조인은 무조건 그래서 누가 했다는 것이죠? 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법원이나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문서는 시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주장을 증거에 비추어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사실관계 파악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시간 순서대로 사건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원이나 수사기관 등에 제출하기 위한 문서에는 꼭 시간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지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위의 상대방도 꼭 표시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말하는 사실이 어떠한 당사자 사이의 일인지 확정하기 위해서는 그 행위의 상대방을 꼭 표시해 주셔야 하거든요. 실제로 이제 법원이 다루는 사건은 단순히 2명만 있는 사건이 아니라 5명, 10명, 수십 명이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행위라면 특히 그 상대방을 문장에 꼭 표시를 해주셔야 이해가 편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누구랑 했다는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이 들어오거나 이해를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말씀드린 주시상목행은 육하원칙에 포함되어 있는 왜가 기재되어 있지 않죠. 육하의 원칙이랑 대부분 비슷한데 왜 부분이 주시상목행에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왜라는 것은 결국 주관적 의사, 내 생각이나 감정이 들어간 부분이기 때문에 증거로 논리적으로 판단하는 이 법률 쪽에서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이 왜라는 부분이 사용이 자제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장을 구사하실 때 왜 부분을 꽤나 강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나의 생각이나 주관적 의사, 감정 이런 것들이 많이 포함이 되는데, 그렇게 되면 그 문장 자체의 객관성이라고 하겠습니다. 객관성이 조금 떨어질 수가 있죠. 이 부분은 제 생각입니다만. 그래서 글을 조금 더 공적이고 직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조금 더 무겁게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 왜 부분을 한번 자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어떻게 하면 법률 문장을 잘 구사할 수 있는지 주시상목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글쓰기에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시다면 주시상목행을 적용하셔서 적절한 곳에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